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경옥입니다.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의 두 번째 이야기 안녕 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네요. 네, 너무 반갑고요. 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은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앤의 어린 시절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그린 게이블, 그러니까 초록색 지붕집에 도착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앤이 고아원에서 자랐을 때, 그리고 고아원 이전에 또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앤의 6살 인생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엘리자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늘 궁금했었어요. 엘리자가 누구야 도대체?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엘리자가 정말 등장해요. 이 프리퀄에 엘리자가 등장하고, 실제로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 같아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저도 몰랐는데 이 어린 앤이 한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도 있었고, 그 앤의 그 프리퀄, 일종의 프리퀄인데 프리퀄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궁금해하던 차에 이제 책을 읽고 그 원제, 그거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클래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넓어졌죠. 그래서 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근원을,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그 만들어진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책에 등장하는 앤의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림과 이렇게 펼쳐지죠. 그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앤이었고요. 참 신기했던 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은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 무의식에서 내가 간절히 바랐던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는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을 겪거나 아니면 좀 뭔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사라지는,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럴 때 찾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앤이라는 존재가 그랬어요. 몸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또 가족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좀 힘들었을 때였는데 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거의 2달 동안 침대에만 있었는데, 2달 동안 거의 우유만 마셨어요. 씹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였고,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불현듯 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앤을 보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 앤을 워낙에 좋아해서 리미티드 에디션 스페셜 소장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봐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표 내고 나서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50개거든요, 시리즈가. 50개를 다 보고 나니까, 우리가 식물이 되게 말라 죽어 있을 때, 왜 여행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이렇게 축 늘어진 애들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도 못 주고 신경도 못 쓰고 환기도 못 시켜서, 근데 이렇게 물을 듬뿍 주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솟아나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 기분이어서 이게 그 앤을 좋아했던 주변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만화를 그냥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랑 맞부딪혔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혀 다른 지점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이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빨강머리 애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전이랑은 전혀 다르게. 그래서 그 대사를 다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애니 말이 너무 많아서. 정말. 와, 정말 투머치하다. 왜 TMI라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랐던 거는 이건 정말 놀란 거였는데 순수하게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때. 뭔가를 적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한 번 더 보니까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 책을 좀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애니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그게 10년 이상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작권 해결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내고 싶은 책이었는데 쉽게 낼 수는 없었고요. 훌륭한 편집자를 만나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책을 낼 수는 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분신 같은 책이에요. 작가들은 보통 책 내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 소설 한 권 쓰고 나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우울해져요. 저는 책을 내고 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이렇게 다운이 돼서 내가 뭔가 망한 것 같아, 잘못 쓴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막 시달렸는데 정말 유일하게 이 빨강머리 애는 너무 순수하게 내고 나서 좋았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책, 그러니까 애니 했던 모든 말들이 들어있고 애를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어떤 풍경들이 다 들어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책이지만 저는 누군가 이 책을 써주길 늘 바랐었거든요. 이런 책이 나오면 나는 정말 많이 사서 다 나눠줄 것 같아.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내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막 이렇게 뿜뿜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책을 받고 나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서 울었던 거예요. 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의 어떤 캐릭터라는 건 존재하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상처받잖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늘 평가당하고 판단당하고. 그런데 어딘가 그 어떤 존재는 나를 좀 온전히 이렇게 안아주는 존재가 사람에게마다 다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전지대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애는 저한테 안전지대 같은 역할인 거죠. 말이 되게 많은데 사실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애를 좋아하냐고 하면. 하루 종일. 네. 저한테 정말 특별한 경험은 뭐였냐면 제 인생이 약간 바뀐 건데 애를 내고 나서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정말 강연을 많이 했어요. 아마 한 200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강연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강연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코칭도 받고 강연 전날에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런 정도를 싫어해서 사실은 요청이 오면 늘 거의 거절을 했는데 이 책은 사실은 그 첫 번째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은요 민망하지만 나오자마자 너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바로 붙이시더라고요. 마케팅팀에서 대문짝만하게. 근데 제가 이제 편집자들은 늘 책 내기 전에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때 제 편집자가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 작가님 너무 책은 너무 좋은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너무 불안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해줬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 책은 많이 막 폭발적으로 팔리진 않아도 정말 꾸준히 길고 가늘게 오래 팔릴 거다. 제가 거의 확신에 가까운 얘기를 사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작가들이 잘 안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애를 좋아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늘.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싸이월드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싸이월드 했을 때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싸이월드 대문에는 늘 N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도 N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도 N을 좋아하는구나. 역시 이러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느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하나둘씩.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사실은 라디오를 하게 된 것도 이 책을 좋아한 PD님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내고 나서 사실은 책 한 권을 쓰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도 해요. 뭐 김여화 작가님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사실은 살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내가 한 번 더 살아내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삶이에요. 사실은 책을 쓴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바뀌기도 하지만 책을 쓰고 난 이후에 만난 많은 독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제 자신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책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다? 네,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애네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자? 그래서 쓰게 됐는데 모르죠. 이제 또 두 번째 책을 내고 나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참 고민이에요. 또 모르겠어요.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제가 또 다른 독자분들을 만나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또 영감을 받고 어떤 활력을 얻고 어떤 위안을 얻을지에 대한 것들은 저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실제 저는 늘 접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자립이랑 고립이 다르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심지어 SNS를 끊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SNS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 사이의 어떤 접촉면이라는 걸 좀 더 이렇게 좀 껴안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생활 백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서 같이 뭔가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막 뭔가 이렇게 바뀌고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막연한 뭐 희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인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애한테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기뻐하는 능력. 그러니까 행복해지겠다고 사실은 결심하고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행복해지기를 자기가 찾아내는 거 있죠. 발견하고 매 순간 발견하고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행복도 사실은 결심이에요, 여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좀 종류를 바꿔볼 그것이 희망이든 아니면 위안이든 좀 한번 바꿔볼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